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별로 이쁘진 않지만 제가 시간은 내드릴게요. 네네. 3년이 조금 넘었어요. 예, 저기 연립에 살다가 이제 단독으로 온 지가 이제 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니, 제가 워낙 꽃을 좋아했는데 먹고 살고 이래느라고 그 다세대 주택에 살다 보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어찌어찌 해서 단독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심기 시작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항상 정원을 생각을 했었어요. 계기가 아니라 그 이제 저 단독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먹은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이 집이 빈 집이었었는데 그 고양이들이 너무 많다고 옆집 아저씨가 얘기를 하면서 집이 비어서 그렇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팔라고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처음에는 막 배추도 심고 뭣도 심고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거는 돈 조금 주면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꽃을 심어 놓으니까 힐링도 되고 저 나름대로 저 자신도 좋고 그래서 심기 시작했어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한 100가지는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거는 클레마티스라는 건데 그 넝쿨 식물이면서 1년에 한 번씩 꽃이 피는데 너무 예뻐요. 네. 꽃망울이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쪼만하더니 저것도 한 3년 정도 되니까 저렇게 풍성해지네요. 아, 넝쿨 식물에 저것도 다년생이에요? 예, 다년생 식물입니다. 아우, 그 옆에 이쁘게 보이는 그 엉컹키인가요? 네, 저거는 야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시부모님 산소에 갔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한 뿌리를 캐왔는데 예뻐요. 그냥 이런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꽃이죠. 그 야생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네. 있습니다. 어떤 근데 아직은 2번 구입을 해서 보내고 3번째 구입한 거 요거 핏뿌리라는 꽃입니다. 요게 저 희귀종이고요. 보호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는 꽃인데 꽃이 예뻐요. 그래 2번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고 3번째 올해 심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추위에는 괜찮지만 더위하고 그 습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일 아끼는 그 앞에 짜보단풍이랑 짜보 돌단풍이랑 쟤는 돌단풍. 네, 돌단풍인데 기존의 돌단풍이 아니고 좀 이래 작은 모양이라서 쟤도 보호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막 흔하지는 않다고. 그냥 돌단풍은 엄청 흔한데 쟤는 짜보 돌단풍이라고 약간 작은 아이입니다. 겨울에 가급적이면은 여기에서 월동하는 거를 키우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월동이 안 되는 것은 또 이쪽 편에 여기다가 넣어서 그 석유 난로를 피워가지고서는 월동을 시킵니다. 아, 여기 하우스를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 네. 예, 많습니다. 계산하면 뭐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꽃은 그전부터 좋아했지만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예.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전에도 좋아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 베란다에서 몇 종류 그냥. 예, 많이는 못 가꾸고,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서요. 예, 그래서 조금만 몇 개만 가지고 있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막 많이 늘어난 거지요, 뭐. 겨울 빼고는 거의 본다고 봐야 되겠죠? 예, 여름에 피는 꽃, 또 뭐 다른 가을에 피는 꽃 뭐 이런 게 봄에는 이제 가장 지금이 많을 때고 꽃이 이제 여름에만 또 피는 꽃이 따로 있고요. 그래요. 이게 고광나무라고 하얗게 피는 꽃인데요.
이게 예뻐서 겹인 줄 알았는데 삽목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 꽃이 폈는데 혹건데도 그냥 예뻐요. 향이 있습니까? 향은 없습니다. 향은 없는데 이게 많이 피면은 우와 한 게 너무 이뻐요. 네네네. 꽃 자체가 예 깔끔한 게 예뻐요. 요거는 저 의아리 메발톱이라 그러는 꽃인데 예. 저기 메발이가 변종이 잘 됩니다. 저렇게 저게 다른 꽃이 하고 같이 있으면 변종이 잘 오더라고요. 씨앗으로 번식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얘가 귀한 꽃인데 지금 다 졌어요. 얘가 복주머니 난인데 꽃이 피었을 때는 너무 이뻐요. 저한테 사진도 있는데 너무 예쁜데 지금은 이제 꽃이 진 상태. 얘도 보호종으로 알고 있어요. 이 아이도. 이거 들어올 때 제가 이게 한 촉에 막 몇만 원씩 가요. 그런데 지인께서 자기네 집에 있어서 나눔을 해 주셔가지고 네. 요거는 병꽃입니다. 빨간 붉은 병꽃. 아, 그게 병꽃이에요? 예. 붉은 병꽃입니다. 좀 특이합니다. 진달래도 아니고. 네네네네. 이게 큰 게 저쪽에 있는데 예. 저쪽에는 아주 빨갛게 피어 있습니다. 큰 게. 저거는 삼목등이고 엉겅키 옆에요. 거의 절반은 투자해요. 하루에. 하루에. 네. 요런 거는 다 삽목해가지고 그 꽃까지 피운 겁니다. 예, 연산홍인데 삽목해가지고 피운 거예요. 연산홍이라고요? 네. 그 연산홍도 좀 일반 연산홍 다른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저기 공원 같은 데서 요 새순 요거 하나 잘라다가 했는데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얘네 수국이 피면은 이렇게 제가 여기에 꽃이 여러 개가 달린 거를 제가 한 개씩만 두고 다 떼어버렸어요. 꽃이 작아질까봐. 이게 야생이라서 잘 크고 꽃도 예쁘고 아주 예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도 야생입니다. 저기 산 같은 데 가면 이게 많이 피어 있는 붓꽃인데 이게 얘도 예뻐요. 그래서 어떻게 심다 보니까 잘못 심어가지고 이렇게 붙어버렸었는데 따로 있으면 더 예쁜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병꽃 앞에 보면 찔레인가요? 아니에요. 요거는 하얀 찔레 장미예요. 아, 찔레 장미. 예, 하얀 거. 하얀색인데 키를 많이 안 키우기 위해서 자꾸 잘라주는데도 아직 꽃은 안 피었네요. 네. 그래요. 네. 그 향도 있습니까? 향은 없어요. 얘네들이 다. 그래요. 네. 이거는 그 한국에서 자생하는 야생 의아리, 큰꽃 의아리라고도 하거든요. 산에 이런 데 가면 군락지에는 많이 있습니다. 요런 게. 그래서 색깔이 그 흰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닌 아이보리색인데 예뻐요. 그러니까 하나가 피고 지면 또 하나가 피고 이렇게 해서 한참을 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쁜 꽃입니다. 이것도 넝쿨 식물이에요? 네, 넝쿨 식물이고요. 꽃잎도 이렇게 겹쳐지면서 아주 예뻐요. 그 야생 의아리가 속 안에 수술이 얘는 노란데 여기 붉은색도 있어요. 요 안에가 붉은빛이 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집 거는 그냥 노란색이에요. 오래 가고 꽃 자체가 커서 이름이 큰꽃 의아리라고 하나 봐요. 네. 여기에서는 향기가 별로 없고요. 요쪽에 라일락, 이게 미스김 라일락이라 그래서 이게 키가 작은 라일락이거든요. 아니, 조금 전에 미스김? 예, 미스김 라일락이에요. 그냥 라일락이 아니라. 좀 특이합니다. 예. 예뻐요. 근데 향이 되게 좋아요. 여기서 막 저기 집까지 향이 전해질 정도로 예쁩니다. 아주 향이 그윽하고, 네. 그러네요. 키가 그렇게 크는 아이가 아니에요. 뭐 오래 묵으면 많이 크겠지만
그렇게 안 커요. 이렇게 작아요. 그래, 얘는 큰데. 아, 그것도 나일락 나무네요? 얘는 흰 하얀 나일락인데 이제 거의 다 졌어요. 그래, 얘는 키가 이렇게 크게 크는데 미스김 나일락은 키가 그렇게 안 커요. 조그만 해요. 이 아이도 향이 있습니다. 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얘는 고추대 나물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 순 잘라서 삶아놨다가 묵나물로다가 많이 먹는 맛이 굉장히 괜찮은 나물 종류예요. 겹항매화. 예, 작은. 근데 얘가 가지치기를 자꾸 해서 그런지 꽃이 많이 안 피네요. 얘 일찍 피는데 화분에 심어서 그런가 봐요. 아마 좀 늦게 해서 이렇게 피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조옥희입니다. 73살이에요. 그렇게 안 들어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많이 먹었습니다. 나는 이제 한갑 정도 돼 보이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건강관리 비법은 없고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건강 다른 비법은 없어. 열심히 움직인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냥 늘어져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는. 꽃을 좋아하시는 분은 마음도 곱잖아요. 그러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관리를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마음이 고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남편이랑 저랑 둘만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3남매 두었는데 다 이제 결혼해서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고요. 예, 둘이만 있습니다. 네. 남편하고는 2년이라 그러면은 말하기가 굉장히 서론이 길어야 되는데, 저희 친정 아버님이 연세가 높으시다 보니까 저를 결혼을 일찍 시켜야 되겠다고 중매로다가 너무 일찍 결혼을 시켜서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예. 나이가 16살 때 시집을 갔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본인 돌아가시기 전에 양반집에 시집 보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일찍 보내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많이 일찍 했죠.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갔어요. 네, 그래서 엄청 일찍 한 거죠. 네. 그래요? 아이고. 오래도록 같이 살았어요. 네, 7명이 손자, 손녀가 있는데, 친손자는 없습니다. 친손자는 딸만 5명이고, 이제 외손자 1명이 있고, 그래서 7명이에요. 6 공주에다가 외손주 하나 이래서 7명입니다. 저는 큰 기쁨이라 그러는 거는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결혼해서 간 데가 너무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즐기고 좋고 이런 거는 하나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냥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걸로만 살고 또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시부모님 모시고 사느라고 그런저런 즐거움을 느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는 자식들 결혼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큰 기쁨이었고 네. 행복했었다. 네. 그러셨어요. 네. 힘들게 자녀를 그렇다고 해서 풍족하게 학원을 보내고 키운 게 아니라 그냥 학원 같은 데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지네들만 이렇게 학교 공부만 하고 키웠다 보니까 그래도 반듯하게 잘 커져가지고 결혼을 하고 남의 식구를 데려오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게 해주지 못했는데 반듯하게 살아줬다는 그 기쁨이 더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세요? 네. 슬펐던 추억이 있어요. 굉장히 슬펐던 추억이 있는데,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방을 얻는데 아이들이 셋이면 방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하나를 막내 딸을 친정에다 맡겨놓고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방을 얻는데 아이가 셋이면 방을 안 줘요. 그래서 방을 얻으러 다니는데 아이 둘만 있다라고 하고 방을 얻어갔는데 그 다락을 그 주인집이 쓰고 방만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집을 갔는데 이제 저도 일을 갔고 우리 아이들은 집에 있었는데 저희 큰아들이 그 다락에 올라가서 그 집 아들 앨범을 딱지치기 한다고 동그란 모양이 있으니까 그걸 다 오리버린 거예요. 그 집 앨범을. 그래가지고 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당장 짐 싸가지고 나가라 그래갖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진짜로. 죄송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저기 힘들게 키우는 아이들이라 가급적이면 덜 야단치고 키우려고 그랬는데 막 아이도 지 아빠한테 맞고 막 이랬어요. 그래 그게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찐해 옵니다. 예. 없어서 힘들었던 그런 고충이에요. 그래 지금도 애들이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파요. 아니 누구나가 호기심에서 네. 해보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네네. 애들이 뭐 가난이랑 압니까 모르지. 몰라서요. 그래 모르고 그랬죠. 그래서 주인한테 진짜로 빌고 빌었는데 결국에는 나왔어요. 그 집에서 못 살고. 이사를 다른 집으로 옮겨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방을 구해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음 아픈 일이에요. 원래로는 강원도 신림이라는 그 산골로다 결혼을 해서 갔는데 이제 이사를 나왔죠. 거기에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 산골보다는 바깥으로 나와서 살면은 벌어먹고 사는데 좀 낫지 않을까 이래서 그 다음 해에 나왔어요. 예, 원래 제천은 아니고 제 고향은 제천입니다. 그런데 중매로 그렇게 산골로 가게 됐어요. 네. 아버지가 시댁에 결혼하는 날 따라서 그 신림을 갔다 오시고 돌아서서 오시면서 많이 울었다 그래요. 너무 산골이라. 너무 산골이고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이는 그런 곳에다가 딸을 놓고 오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많이 우셨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예. 네, 다른 취미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사람이라서 그 악기도 좀 이것저것 배워보고 싶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코디언이랑 그 색소폰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한 가지만 해도 힘드는데 두 가지 하니까 더 힘들어서 잘 안 되네요. 음악성은 없습니다. 음악성이 없어서 음감이 낮아서 배우는데 조금 더 힘들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냥 순전히 노력으로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아코디언 한 지는 한 5년 넘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5년 넘었으면 중급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뭐 실수를 많이 하고 잘 안 돼요. 그래 꽃 가꾸는 게 더 좋다 보니까 그쪽에는 연습을 더 조금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즐기는 정도요. 그거는 더 짧아요. 그거는 한 2년 됐어요. 네. 그 원주에는 동호인이 많아요. 제천에서 하다가 원주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배우러 다녔는데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 그분한테 배우면서 거기는 동아리 회원이 많아요. 거기도 동아리 활동을 하고요. 또 색소폰은 어느 선생님한테 지도받은 거는 잠깐밖에 안 했어요. 그 선생님이 동아리로 와서 몇 명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지도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공동으로 배운 거밖에는 안 했습니다. 예. 동호회비랑 레슨비랑 뭐 이런 거 따지면 한 3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시니어 일자리를 해가지고 그게 29만 원을 받다 보니까 그게 딱 떨어집니다. 한 3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걸로 다 조달해서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 남편이 벌어오는 거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미안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벌어가지고 조달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돈을 많이 넣습니다. 그냥 내가 뭐 가서 괜찮은 거 있으면 사다 심고 또 실패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사다 심어가지고 얘가 뭐 삽목도 하고 또 씨앗 발화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근에다가 내가 키운 거를 내놔서 팔면 그거 가지고도 충당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충당이 다 돼요. 외려 조금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지는 않더라고요. 비싼 거를 사도. 예, 그렇게. 부지런하다는 말을 친정아버지께서 아침에 일찍 눈을 뜨는 새가, 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한 5시 정도에, 요즘에는 5시 정도에 기상을 하면 아침에 밥 해 가면서 마당에 나와서 이제 뭐 화분, 뭐 물 줄 거 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영장에를 7시서부터 1시간 동안을 수영장에를 갔다 와서 또 이제 시니어 일자리를 갔다가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면은 배달하는 시간하고 맞먹어요. 저희 남편이 자영업을 하는데 그 배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 그 배달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배달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하러 가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루 시간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수영장 가면 한 45분 동안 운동을 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25m를 왕복을 한 바퀴로 해갖고선에 10바퀴를 돌고 또 공동으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병 한 5바퀴 돌고 그리고 스트레칭 좀 하고 이러고 옵니다. 그러면 한 약 45분에서 50분 걸려요. 그러면 씻고 와서 이제 다른 일과를 시작을 해요. 화요일 날은 저기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걷기, 올바른 자세 걸음 걷기가 요즘에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거기를 조금 나갑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원주 레슨을 받으러 가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동아리에서 색소폰 하는 데서 합주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가야 되고, 수요일 날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이제 다른 활동을 하죠. 집에서 뭐 연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꽃밭에다가 투자를 더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렇게 살아요. 제 삶이 뭐 결혼 일찍 해서 하고 싶은 거 많이 못하고 살기는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 맡은 바 일을 잘 하고 있는 세 자녀라든가 또 남편도 뭐 많은 돈은 못 벌었지만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고 살으니까 그게 좋고 또 노년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젊었을 때 못한 거를 하고 살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 처음에는 시부모님하고 살면서 시집살이 너무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나고 이래서 많이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배웠기 때문에 좀 더 단단했다 그래나 뭐 이런 걸로도 봤을 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가라면 아마 그 삶을 살지는 못하겠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딱 만족하고 좋습니다. 네.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네.
그 남편이 그거를 뭘 하느냐고 그렇게 처음에는 말해요. 근데 해놓고 꽃 피고 이러는 거 보면 본인도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준다든가 뭐 가지 칠 때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이런 거는 합니다. 그래서 호응을 안 해주면 어렵죠. 네. 그래요. 네. 마음뿐이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이게 도와주셔야. 예. 근데 이제 돈을 물질적으로 뭐 거기다 왜 과용을 했느냐 이런 말은 안 해요. 제가 그리고 평생을 뭐 57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그 남편하고 살은 시간이 57년이거든요. 그래 살아오면서 이렇게 그냥 쓰잘데기 없는 돈을 쓴 적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그 쓸만한 돈만 쓰고 살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구애를 받진 않습니다. 네. 저는 내 자식들한테 이야기해주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냐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쉽게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를 하고 뭐 부부 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쉽게 포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포기할 때에는 심사숙고를 하라는 말을 많이 해주고 싶고요. 특히 부부간에 살면서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라든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그 도전을 많이 해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쓰러지는 거는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먹어서 도전했다 넘어지면은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젊었을 때 도전도 많이 해보고 자기에 맞는 거를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소녀딸들한테도 젊었을 때 많이 도전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제 뭐 나이가 많은데 뭐 계획이라면 뭐 있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자식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꿈이고 또 삶이 건강하게 주어진다면 예쁜 꽃 가꾸는 게 계획입니다. 네. 네. 저희 남편은 류씨입니다. 류씨인데 저 술이 조금 과해요. 그런데 조금 절제해서 나랑 같이 좀 아프지 않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큰아들은 큰아들 승문이랑 며느리가 허애자인데 걔네들은 참 예쁘게 잘 살아요. 여행도 많이 가고 잘 사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예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중장비를 하는데 류지훈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장윤정인데 걔네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약간 기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잘 살아요. 그래서 예쁘고 뭐 자꾸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그런 자식이고 또 그 자식이 많이 다단계나 뭐 이런 거 해서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아픈 손가락인데 지금은 잘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딸내미는 우리 사위는 현용환이에요. 그리고 딸내미는 승인데 참 예쁘게 잘 살아요. 걔네들은 자기네가 뭐 가족 위주로 굉장히 단란하게 잘 살아요. 여행도 그만큼 다니면서 잘 살아서 딸내미한테는 내가 시부모님이 일찍 남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안싸돈만 계시는데 딸내미한테 맨날 그래요. 그분이 너무 고맙고 너들 신랑을 잘 키워줘서 너를 만났으니까 엄마한테 전화 한 번 할 거면 거기 3번을 해라. 고마운 분이시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손녀는 지원이, 지수, 그리고 또 민주, 민서, 민정이, 그리고 수인이랑 지후랑 이렇게 7명인데
다 예쁘게 잘 컸어요. 아주 예쁘고 그러니까 증손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손녀가 26살이니까 아마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증손자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게 잘 맡은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모두.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내가 더 많이 들어서 아파서 누워 있을 때에 연명치료는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연명치료 한다 그래서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연명치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 그거는 꼭 당부하고 싶네. 들어줘.